자, 반장님 인사하고 오늘 수업 시작합시다. 경례. 예,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계명하는 법입니다. 이번에는 계명법. 어떤 사람이 계명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계명을 하는가. 여기는 7살인데 계명 의례를 해서 계명을 했어요. 7살인데도 계명을 해요. 네. 한자 계명은 한자를 계명하는 법. 한자를 잘못 지어가지고, 예, 이 계명할 때 이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글 발음 오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름의 뜻. 그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자 자원오행. 한자 자원오행. 이름을 지을 때 지켜야 될 거. 한글 발음오행을 보통 소리오행이라고도 해요. 발음을 어떤 사람들은 한글 소리오행, 발음오행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름의 뜻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분이 있고 이름의 뜻을 안 넣어주는 분이 있는데, 이름의 뜻에는 좌우명, 그 사람의 좌우명이 될 만한 것, 가치관, 이념을 집어넣어서 장명가가 설명을 해주고, 이 이름을 질 때는 이 뜻이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어요. 어떤 단어를 찾으면 직역이 있고 의역이 있는데, 직역은 하나.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준마준이다. 준마준. 그러면 이건 직역이고 이거에 속뜻이 있어요. 이 준마준에 인터넷에 쳐보면 한 10개, 20개가 쫙 나와요. 이 뜻이. 거기에서 가장 좋은 뜻을 이렇게 장명가가 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돼요. 요것도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이게 세부적인 뜻이 인터넷에 쳐보면, 예.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나름대로 이 이름에 어떠한 그 이념과 가치관을 전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아요. 그냥 이름만 지어주지 말고, 예. 요거는 이제 집어넣어주면 좋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대감각. 시대감각, 다른 말로 세련미라고 하지. 세련. 이름이 시대감각에 맞아야 된다. 시대감각에 맞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태어났다. 라희와 영희가 있어. 어떤 걸로 지어줘야 될까? 라희. 무조건 라희로 지어줘야. 지금 영희로 지어줬다가는 귀싸대기 맞는다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시대감각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맞아야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80일 영동 수립격. 80일 영동 수립격. 1부터 80일 숫자 중에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예, 그 숫자별로, 예,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숫자, 뭐 12라든가 22라든가 33이라든가 44라든가 이런 게 이제 아주 흉한 숫자지요. 흉한 숫자. 아파트 층수도 마찬가지. 22, 33 이런 거. 전화번호도 마찬가지. 흉한 숫자와 이제 있는데, 예.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1, 2, 3, 4, 5, 6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1번부터 5번 중에 이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거 3번이 제일 중요해요. 한자. 이름에 부족한 거를 저 한자하고 요거 의미, 얼마나 좋은 뜻의 한자로 지어줍니다. 얼마나 좋은 의미의 한자로 저거를 지어주느냐. 예, 한글 발음 오행은 의미가 없다. 왜 의미가 없느냐? 한글 발음 오행은 초성, 중성, 종성,
이거를 어떤 이름도 이제 초성, 중성, 종성이 있는데 전부 따져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초성만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 맨 앞 글자만 가지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짓기 때문에 한글 발음 오행에 신경 쓰면 2, 3, 4, 5 이것이 엉망진창이 된다. 그래서 이제 초성 다음에 이 중성은 모음인데 중성은 모음. 예를 들어서 겨울에 태어났다. 그러면 요거를 그 양성으로 좀 넣어주면 좋고 양성 겨울생들 사주가 축축하다. 양성이 뭐예요? 아